회사에서 퇴근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바로 갔어요. 30분 먼저 도착했죠.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거든요. 그동안 못 만난 얘기도 많고 속에 쌓인 말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친구는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았습니다. 30분, 40분 결국 1시간 넘게 늦었어요. 그동안 나는 두세 번 핸드폰을 들여다봤고 조금 늦는다는 말 한마디라도 오길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친구가 왔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. 아, 진짜 너무 피곤하다.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. 내가 먼저 웃으며 괜찮아, 힘들었구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어쩐지 마음이 쓰였습니다. 나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회사 일도 급히 마무리하고 시간도 앞당기고 기분도 챙기며 나왔는데 그 사람은 그냥 힘들다는 말로 내 기다림을 지나쳤어요.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으신가요? 아무 말 없이 당연한 듯 대하는 사람 앞에서 참아야 했던 날, 그날 나는 밥을 먹다 조용히 말했어요. 나도 좀 피곤했어. 너무 늦을 땐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. 그 친구가 당황하더군요.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처음이네. 맞아요. 처음이었어요. 그동안은 다 이해했으니까요. 좋은 사람이고 싶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. 그 사람은 내가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내가 참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구나. 관계가 편하다는 건 서로가 배려해서 편해지는 거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참는 만큼 상대가 더 편해졌던 거예요. 혹시 당신도 그런 관계에 계신가요? 상대는 편한데 나는 자꾸 지치는 관계.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자꾸 작아지는 감정들. 그 감정 무시하지 마세요. 사람 사이에서 지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말을 못한 내 감정이 너무 오래 쌓였기 때문입니다. 지금부터는 이런 문장을 연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. 지금은 내가 좀 지친 것 같아. 이번엔 너가 먼저 연락 줄 수 있어? 그 말 나한테는 조금 서운했어. 다음부턴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. 이건 관계를 끊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.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한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문장을 꺼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. 그날 이후 나는 관계를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. 그 사람을 멀리한 건 아니에요. 다만 예전처럼 모든 걸 먼저 맞춰주고, 먼저 챙기고, 먼저 이해하는 사람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관계라는 건 한쪽이 무게를 다 감당할 때보다 서로가 조금씩 나누는 게 오래 가더라고요. 그걸 알게 되기까지 나는 꽤 오래 혼자 마음을 썼습니다.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약속을 제안하고 내가 먼저 말문을 트는 관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엔 바꿔봤어요. 일부러 연락을 멈췄어요. 보고 싶다는 말도, 밥 한번 먹자는 말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. 혹시 나를 기다릴까 싶어서 하루 이틀은 괜히 핸드폰을 더 자주 보게 됐고 한참을 망설이다 다시 메시지를 쓰려다 지웠던 날도 있었어요.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고요.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면서 조금 씁쓸했어요. 내가 멈추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구나. 그제야 또렷해졌습니다. 나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죠. 생각보다 많은 관계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? 항상 내가 먼저였던 관계,
한 번쯤은 기다려보고 싶었지만 결국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그 마음.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. 그저 이제서야 균형 없는 관계였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. 그걸 알게 됐을 때 처음엔 조금 외롭습니다. 진심을 건넸던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된 것 같고 정성을 퍼줬던 기억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.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건 당신이 다 주고도 미움받은 게 아니라 참고만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. 그리고 당연한 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이런 문장을 스스로에게 선물했습니다. 나는 누군가의 기다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.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존감의 기준선이 되었어요. 당신도 지금 그 기준선을 다시 그려도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는 내가 먼저였더라도 이제는 누군가가 나의 공백을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에요. 그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존엄입니다.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친구와 다시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.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우리 언제 한번 볼까? 그 말 한 줄이 그동안의 침묵을 조심스럽게 깼어요. 이번엔 내가 조건을 걸었습니다. 좋아. 근데 이번엔 우리 약속 시간 꼭 지키자. 지난번처럼 기다리는 건 좀 힘들더라. 이 말을 쓰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.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, 예전처럼 그냥 웃고 넘겼어야 했나 싶기도 했고요.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답했어요. 미안. 그땐 진짜 내가 너무 무심했어. 이번엔 내가 먼저 나갈게.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. 말을 꺼낸다는 건 그 사람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예요.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생각보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. 관계는요,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좋은 관계예요. 그걸 몰랐던 시절엔 언제나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말하면 어색해질까봐, 말하면 나만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. 그런데 진짜 예민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잊히는 감각에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이었어요. 지금도 그 친구와 완벽한 사이는 아니에요. 서로 바쁜 날은 연락이 뜸해지고 가끔은 내가 또 먼저 연락할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라지는 관계는 만들지 않아요.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이. 그게 내가 지키고 싶은 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. 혹시 당신도 지금 말할까, 참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? 그 고민이 자꾸 반복된다면 그건 말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.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르고 모르면 고치지도 않아요. 그리고 관계는 오해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. 오늘의 이야기,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어요.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.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,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.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은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마다 틀어놓을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입니다. 다음에 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이 목소리를 기억해 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로 당신의 감정을 남겨주세요. 그 한 줄이 누군가의 말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. 여기는
늘 당신 편입니다.